반갑습니다. 정성우입니다. 쉽게 정상으로라는 것을 통해서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수능이 이제 어제 봤으니까 수능 얘기를 좀 하면 제일 이제 관심 있는 게 1컷인데 메가나 이투스나 대성 기준으로 했을 때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있고 그다음 미적 선택자가 있고 기하 선택자가 있다고 할 때 1컷이 확률과 통계는 91에서 92, 그 다음에 미적은 82에서 한 83, 그 다음에 얘는 89에서 한 90, 이 정도인 것 같아요. 88, 90, 이 정도. 그래서 얘하고 얘는 좀 비슷한 게 있고요. 몇 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 미적하고 확통은 크게 보면 12점 차이고요. 크게 보면, 맞죠? 네. 그 다음에 작게 보면 한 10점 정도? 그래서 한 9에서 한 10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4점에서 8점 정도 차이가 났고 9월 평가원 기준으로는 표점으로 보면 만점자의 표점으로 볼 때는 한 3점 차이 났는데 아직 만점 표점은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만점 표점도 꽤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대학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밑에 등급은 일단은 좀 무시하고 1컷에 걸려야 저희가 원하는 대학교 문과 확률과 통계 선택자라고 하면 경영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과라고 한다면 미적분 선택자라고 한다면 최상위 공대라든가 그거보다는 메디컬이 위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1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상태에서 표점의 점수 차이를 좀 받아서 의대나 한의대나 치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점수 차이는 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메디컬을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메디컬에 대해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관심이 제일 많겠지만 요거는 1번 서울에 있는 메디컬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메디컬이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대들을 보면 지금 공대는 올해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3부터 공대의 확률과 통계와 미적 선택의 제한을 다 풀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공대를 진학하려면 확률과 통계 선택하면 못 갔거든요. 지원 자체를 못했는데 현재 예비 고3부터는 전국에는 모든 대학이 공대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 자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의대,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의대는 메디컬을 갈 때 문디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원 자격이 돼요. 근데 특이하게 지방에 있는 메디컬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쪽으로 뺏기기 싫은 거죠. 우리한테도 좀 와라. 그러니까 네가 확률과 그러니까 미적분을 막 공부한 애들한테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는 약간 변칙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대를 준비할 때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방 의대라도 너무 좋다. 나는 의대는 꼭 가고 싶다. 서울대 공대보다는 지방 의대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를 준비하고 있는 게 미적분을 준비하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표점의 영향도 받으니 지금처럼 표점이 또 벌어진다고 치면 당연히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미적분 선택한다고 해서 전부 다 메디컬만 가는 것도 아니고 미적분 선택했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등급을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 친구들은 공대를 원한다면 차라리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공대를 갈 때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유리하다,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하다를 떠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했으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해서 3등급 맞고 4등급 맞을 거면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공부 조금 하고도 점수를 더 많이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점 차이, 12점 차이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1등급을 맞기도 안 되고 2등급을 맞는 것도 불안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 연락 오는 저한테 배운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평소 때보다 9월, 6월 때보다 20점 이상 올랐다 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이제 공통 과목이 엄청 어렵고 그다음 선택 과목을 전부 다 쉽게 낸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언제죠? 9월 평가원이에요. 9월 평가원은 공통 과목을 엄청 어렵게 냈고 선택 과목은 어렵게 안 냈거든요. 됐다 쉽게 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뭐가 확 줄어요. 1등급의 점수가 거의 붙어요.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이. 표점 차이도 안 나요. 그러면 잘 낸 시험이죠. 근데 왜 9월에 이렇게 잘 내놓고선
왜 수능에서는 정반대로 내고 있냐고요. 공통은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아주 어렵진 않고, 선택 과목은 되게 어렵게 내가지고 이 유불리를 만들었냐고요. 유불리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잖아요. 9월은 이렇게 잘 내다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딱 하나였어요. 최상위권 변별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쉽게 내고 공통을 아무리 어렵게 내도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다 맞은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은 애들이 의대정을 넘어간다고요. 그럼 다 맞아봐도 다 맞아야 다 맞았는데, 수학을 다 맞았는데 의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변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꾸로 선택 과목을 확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맞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변별이 막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유불리는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최상위권 변별을 갖춘 시험이 수능이고, 반대로 최상위권 변별은 포기하더라도 선택 과목 유불리를 없애겠다라는 게 9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느낌도 있는데, 사실 9월 평가원과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어떤 가치로움이나 어떤 중요성을 볼 때는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죠? 수능이 중요하니까 일단 뭐 제가 모르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난 모르지만 약간 이쪽에 방점을 한번 찍은 것 같아요, 이번엔. 이제 또 보겠죠, 여론을. 이게 또 어떠냐, 뭐하냐를 좀 보겠죠. 근데 지금까지 어제 그제로, 어제하고 오늘을 볼 때는 뭐 크게 수능이 뭐 잘못됐다, 뭐 엄청나게 뭐 잘못 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우에서 좀 누르고 있는 거지, 언론을 통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론조차도 이게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다면 미적은 엄청 어렵고요, 선택 과목이. 이 확률 같은 게 엄청 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 과목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그냥 미적은 그냥 어려웠고, 그냥 적당히 어려웠고, 확률과 통계가 뭐했던 거예요? 지나치게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의 30번을 보면 예전에 나왔을 때 26번, 즉 3점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조금만 공부한 애가, 옛날에는 확률과 통계 8문제 중에 4문제 맞히던 애가 요번에 확률과 통계는 다 맞았다라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 92점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극 상위는 표점 1, 2점 때문에 의대를 들어가고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의 문제지만, 실제로 1등급이 몇 프로죠? 4%거든요. 이 4%라고 하면 40만 명이 볼 때 16,000명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이 4% 안에는 기하는 이제 너무 선택자가 없어서 5%도 안 돼, 3%밖에 안 되거든요. 없다 치고, 그럼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 선택자들이 이 4%를 얼마씩 나눠 가져갈까요? 원래대로 한다면 2% 나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져갈까요? 이거 5%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맥심 잡아야 10%거든요. 맥심 잡아야. 그럼 이 1등급 중에 확률과 통계는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1000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800명 되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없다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1등급을 맞는 애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라고요. 확률과 통계 거의 최상위권.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 막 다 들어간다고요, 1등급만 맞으면. 근데 올해는 이런 시험이라면 사실 92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최상위권 친구들이 맞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 안 틀리고 공통에서 2개 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등급 안에 들어간 이 확률과 통계 학생들이 얼마나 느냐도 관심사라고, 지금은. 물론 극 상위는 아무 관심 없고, 여기에 단지 표점 차이. 그러니까 내가 미적을 다 맞는 경우와 확통을 다 맞는 경우에서 내가 미적을 다 맞았을 때 확통을 다 맞았을 때보다 몇 점이라도 난 더 받는가, 이게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살짝 밑에 있는 뭐 서울대 경영을 간다든가 아니면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 공대를 간다든가 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 등급 컷 안으로 들어오냐 마냐가 어쩜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밑에를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치동이어도 2, 3, 4, 5, 6등급을 맡고 있는 학생들을 보유한 어머니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은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 밑에 등급은 어떻게 됐든 본인이 잘 공부해서 하나라도 더 맞는 과목이 당연히 유리하죠. 아니, 미적으로 가가지고 5등급 깔 거면 확동해가지고 2등급 하면 갈 데가 많습니다. 아니, 공대라도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막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수능이 어제였으니까 뭐가 불리하니 누가 유리하니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그런 거에 좌우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내 아들 딸들이 단 한 개라도 더 맞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멘트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수능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제는 뭐 제 커리큘럼 얘기할 거니까. 올해 수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제가 일방적으로 짓거리면 돼요? 네, 알겠어요. 그만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수능 분석서는 제가 만들지 않았고요. 1년의 커리큘럼을 좀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수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파이널이 있을 텐데 보통 제가 이제 설명회를 12월 달에 설명을 할 때는 전체적인 맵은 그려드립니다만 그냥 이게 전부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냥 전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밀도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개념이 언제까지 하죠? 2월 말까지 해요. 그러면 11월 중순은 지금 제가 선수등반으로 독학에서 하는 반을 안 듣는다고 친다면 결국 12월 말부터 시작이니까 사실 1월, 2월 2달이거든요. 2달. 그죠? 2달. 그러니까 뭐 8주. 그 다음에 이제 문풀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니까 7월 달부터 파이널이니까 3월부터 6월까지면 몇 달이에요? 3, 4, 5, 6? 4달이잖아요. 그럼 얘가 2배네요. 그죠? 아니죠. 이 4달 중에 몇 달이 빠져요? 2달이 빠집니다. 중간고사 다주일강, 뭐 심지어 5주일강 하는 선생님들 많으니까. 그 다음에 기말고사 다주를 빼면 여기도 딱 몇 주 남아요? 8주가 남습니다. 그럼 문제풀이하고 개념 8주 8주예요. 네, 그 다음에 파이널은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강대키 기준, 서밋 기준으로 볼 때는 16회를 합니다. 여기가 16주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비율로 보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1대 2예요. 그럼 전체에서 개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5%고 문제풀이가 25%고 그 다음에 파이널이 50%잖아요. 그냥 주차로만 보면, 수업의 주차로만 보면. 근데 사실 뭐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실력의 향상보다는 실력의 유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뭘 하는 거냐면 제가 너무 편해지거든요.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해요. 이때는 3시간 동안 수업을 해요. 왜냐면 문제풀이 수업이니까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3시간 반 중에 수학시험은 100분이니까 100분을 시험을 보고 저는 놀아요. 그 다음 100분 끝나고 나면 10분밖에 못 쉴 수는 없어요. 뭐 나눠주고 성적표 나눠주고 하면 한 20분 쉬거든요. 그럼 120분이잖아요. 수업 시간이 3시간 반인데 120분이면 2시간이 빠지죠. 그럼 제 수업은 1시간 20분이에요. 저는 이때와 띵가띵가입니다. 수업의 거의 대부분을 노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때는 수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모의고사. 예를 들면 월드컵 대표팀이라고 하면 평가전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체력 훈련을 하고 여기서 기술 훈련을 한다면 여기서는 그냥 계속 평가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점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이제 1회, 강대케 1회차 수업을 할 때 어떤 애 몇 점을 맞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괜찮아. 16주나 남아있고 4달이나 남아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하루에 한 번 올 때마다 4점씩만 올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딱 보면 점수가 딱 보입니다. 얘는 80이구나. 16주 후에도 80이면 다행이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없애죠. 올해 설명에는 파이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8주 8주에 대한 얘기인데 요 8주요 생각보다 되게 금방 갑니다. 왜냐면 일단 얘네들은 8주 동안 쭉 가죠. 근데 얘는 8주 동안 쭉 가는 게 아니라 4주 갔다 4주 쉬고 4주 갔다 4주 쉬어요. 그래서 제 문제풀이는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거든요. 근데 시즌 1 듣고 시즌 2 안 듣는 애, 시즌 1 안 듣고 시즌 1 듣는 애, 둘 다 안 듣는 애, 둘 다 듣는 애, 듣다가 많은 애,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하다가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정시 준비할 때가 아니구나. 이거 내신 어떻게든 잘 봐서 수시를 가야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가 내신 망쳐서, 난 이제 정시구나. 내가 내신으로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때는 어쨌든 뭐도 있어요. 뭐 수행평가도 있고, 뭐 논술 준비도 있고, 일단 학교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가 되게 밀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알려보죠. 그러면 이 8주가 남는데, 너무 과격해요? 8주 남는데요.
이 8주는 다행히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와 열망이 그나마 조금 있어요.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나마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내가 고3이 됐으니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있어요. 그게 언제 깨지냐면 2월 초쯤 깨져요. 잠깐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깨지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D-363인데 지금 벌써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363일 중에 그냥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하는 공부를 가지고 끝까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매년 12월 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3월 달에 설명을 할 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문제풀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7월 달에 이제 파이널을 하면서 이제 뒤집을 기회가 있습니다. 4달이나 있지 않아요. 이제 겨우 절반은 거고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3월 달에 넌 끝났어. 넌 내년 준비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데도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거의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학생도 있고 하지만 친구는 학교가 어디야? 양서 고3 맞아? 아니 뭐 의심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같이 와가지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했던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게 1년에서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오늘 이 설명이 끝나고 지금 두각 가서 선두능반 수투 수업 하거든요. 이거 이번 주에 시작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화, 목, 토에 수원을 하고요. 수, 금, 일에 수투를 하고요. 토, 일에 확통을 해요. 그러면 3개 다 듣는 애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와요. 거의 윈터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 제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저한테 너무 짧아서. 어차피 쳐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애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쨌든 해보자. 그래야 이게 지금 몇 주냐면 12회 수업이거든요. 4주 수업이에요. 2주하고 2주 내신 휴강하고 2주 하거든요. 근데 이게 12회면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니까 12주면 이거 몇 달이에요? 3달이에요, 3달. 얘보다 주차가 더 많다고요. 4주지만 이때 할 12주를 여기서 땡겨 한다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늘리죠. 그걸 늘리지 않으면 정말로 재수는 필수가 돼요. 아니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개념 8주, 문제풀이 8주, 그 다음에 파이널 16주라고 하는 대치동의 모든 수학 커리큘럼은 이게 현재 고3한테 맞는 커리큘럼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고3이고 내 딸이 고3이면 저는 커리큘럼 이렇게 안 짜요. 16주를 개념을 하고 8주를 뭐 하고 문제풀이 하고 8주를 파이널을 하든 아니면 20주를 개념을 하고 10주를 뭐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한 2, 3주 정도만 뭐 해도 실전 연습해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누구의 커리큘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수생들한테 최적화된 커리큘럼이고 등급으로 나누면 누구? 최상위권. 왜? 개념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빨리빨리 문제 풀고 빨리빨리 연습해야 되는 그들한테 정확히 맞춰진 커리큘럼이에요. 그럼 이거에 4, 5, 6등급이 설절이 높다고요. 반 인원 채워주고 있는 거라고요. 얘네들 더 잘할 수 있게. 걔네들은 8주 갖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떤 축구 선수가 뭔가를 만들 때 8주 동안 체력 훈련하고 8주 동안 기술 훈련하고 16주 내내 평가전 다닌다고요? 뭘 알아야 하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파이널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전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실력이 없는 거다. 뭐가 있어야 연습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대치동이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16주 개념하자고 하고 8주 동안 문제 풀자 그러고 파이널은 그냥 4-5번 하자 그러면 저 굶어 죽어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라도 발악해 보려고 앞에서 이렇게라도 한다고. 근데 저 이거 한 5명 오면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누가 지금 수업을 듣습니까? 지금 그죠? 고2들이. 근데 여기 반이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40명이 수원 듣고 40명이 수투 듣고 40명이 확통 듣고 있다고요. 그걸 다 듣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여기서부터 팽팽히 놀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애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여기서 할 때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짠 계획은
리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8주 동안 할 건데, 기본 개념이 실전 개념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중상위권 학생, 이게 원래는 상위권이었는데요. 제 파일을 늘리고 싶어서 그냥 슬쩍.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더 효과적인 수업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리보니언 수업을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정규 과정이 이제 8주, 10주. 그러니까 약간 10주로 늘렸어요. 좀 8주도 안 되는 것 같아서 10주 늘려가지고, 왜냐면 1월, 2월 말고 12월 한 주 앞에 있잖아요. 10월 30 며칠. 그 다음에 3월 초에 학교를 가니까 3월 그 첫째 주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주로 늘리고 10주로 늘리고 확통은 8주면 되니까 이렇게로 개념을 짰는데,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심야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실전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뭘 해야 돼요? 1회독 이상은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과 통계에서 모평균이 뭐냐? 모평균? 엄마 평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로그 알아? 로그는 모르는데? 이런 못 들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또는 정통 교과 개념을 밟아달라는 게 지금 두각에서 하는 선수능반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듣는다고 치면 최소한 이 반에 오기 전에 수원, 수투, 미적, 확통에 대해서 공부는 해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률과 통계를 개강을 하면 한 20% 정도는 첫날 수업 듣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쉽게 하는 편이니까 알아듣거든요. 근데 처음 배웠대요.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심화 개념이고 실전 개념이라고 해서 딱 8주면 모든 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하고 파이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8주 동안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니까 했어야죠. 그나마 수원수투는 2학년 때 했고 내신도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확률 같은 건 어떻게 하려고요? 미적은 어떻게 하려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수반에서 수업을 안 듣더라도 내신 끝나면 좀 남잖아요, 시간. 내신 언제 끝나요? 2학년 끝나고 10 며칠 날 끝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30일 날 수업 시작하지 않아요? 그럼 15일 남잖아요. 그때 뭐 시킬 건데요, 어머님들? 준비? 오케이. 애들 막 그럴 거 아니야. 엄마, 내가 고3 되면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 지금 2주간 내가 꼭 공부를 해야겠어? 아니면 컨디션 조절하고 놀아야겠어? 잘 생각해봐. 엄마 그러면 그렇지, 좀 쉬어야지, 이제부터 열심히 달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 치고 12월 말에 공부하는 난 못 봤습니다. 아니, 하루라도 내신 끝났으면 하루 쉴 거면 쉬고 잘 거면 자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그 시기 2주 동안 최소한 수완투 확통 들으시려면 한 번이라도 듣고 오시라고요, 수업을. 무슨 수업이든 좋으니까. 만약 제 수업을 듣는다면 인강에서는 첫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딱 오죠? 예, 진짜 처음 하는 사람이면 들으시면, 어머니들도 취미로 하셔도 돼요. 이거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강좌가 올인원인데요. 이 올인원이란 강좌도 처음 하는 친구들이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냥 내신 대비 정도,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냐면 기본 교과,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을 증명하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정통 교과 개념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리본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이걸로 수업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처리하고 오시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걸 듣든 EBS를 듣든 과외를 하든 어쨌든 독학을 하든 어쨌든 한 번은 보고 보내세요. 리본 들으러 왔는데 너 로그 알아? 모르는데요? 그럼 다 내쫓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걸 언제 다 듣냐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리본에서 1과 지수를 할 때는 여기서 뭘 듣는 거예요, 미리. 지수라도 먼저 듣는 거죠. 다음 주에 로그를 할 거면 이때 그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로그를 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완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만 알겠죠? 이때 배우는 것을 미리 알고 오시라고요, 최소한. 네,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리본을 들어도 제 설명이 워낙 쉬운 편이어서 이해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거하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2번 볼 때와 3번 볼 때가 완전히 다른 강좌니까. 네, 그런 것들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수원수투가 이렇게 개강을 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엔제 뭐 이거는 요번에 설명 안 한다고 했죠. 문제풀이 때는 문제풀이 때 다시 하시죠. 1순환, 2순환이 있어갖고요. 1순환은 현장만 해요. 온라인에는 오픈을 안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2순환 때는 고난도 엔제를 하거든요. 인간 커리큘럼은 개념을 한 다음에 고난도 엔제를 하는데, 현장 학생들은 그 브릿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개념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전 단계, 개념과 문제를 어떻게 융합할 거냐라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1순환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강이 없는 거니까 1순환 들으시고 그 다음 2순환 들으시니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수원 한 바퀴 돌리고 수원 한 바퀴 돌리고. 그러면 문제풀이는 사실상 수원은 몇 주예요? 8주가 아니라 4주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8주간 이어지는 거고 문제풀이는 4주씩 2번 도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파이널이에요. 이러면 됐고 연관 커리큘럼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10주, 여기서 4주, 여기서 4주, 여기서 16주 이렇게 구성이 되고 얘는 개념 한 번 배운 사람이 들어야 되고요. 얘는 개념과 문제풀이의 브릿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풀이, 얘는 실전 연습. 이게 단순한 저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과제, 관리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아니 그럼 과제는 많이 내주겠죠. 그럼 제가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자, 이거 하여튼 뭐 좋은 말 다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찾아가는 조교진 말 좋은 말 다 썼어요. 철저한. 그럼 철저하다고 하겠죠.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8주의 개념, 이제 10주라고 할게요. 10주의 개념 수업을 하면 수1을 5주 하고요. 그 다음 끝나면 수2를 5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선생님들은 한 12주 정도 잡으셔가지고요. 수1을 4주 하고요. 수2를 한 4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을 한 4주 하거나 확통을 4주 하거나 해서 끝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수업은 수원, 수투 공통과목을 개념 때 다 하거나 아니면 선택 과목까지 합쳐서 개념 시간에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원, 수투를 다 공부하려면 일주일에 몇 번 오면 돼요, 학원을? 한 번 오면 되는 거고 선택 과목만 특강을 들으시면 되니까 일주일에 2번 오면 되는 거고요. 모든 과목을 처리하려면 이런 선생님한테 배운다면 일주일에 몇 번만 오면 돼요. 한 번만 오면 모든 과목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보시면 특이할 텐데 보세요. 만약에 스케줄을 이렇게 짰다 칠게요. 확률계통계 선택자여서 수요일날 확률계통계 8주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은 대치도각에서 수원을 하고 10주 동안 그 다음에 대치예섬 여기죠. 대치예섬에서 수학2를 10주간 한다 쳐요. 자, 그럼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커리큘럼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념 수업이 10주가 아니라 몇 주인 거예요? 28주인 거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때려 죽어도 10주 동안 수원수투 확통 못해요. 수원수투 미적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안 하는 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12주 동안 수투를 미적을 끝내려면요 수원을 4주 동안 해야 되거든요. 수원이 3과예요. 그럼 한 과를 한 주 동안 한다고요? 3시간 반 동안? 그럼 뭘 해야 되는데 디립다 어려운 거 그냥 몇 개만 하고 문제풀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개념 수업하고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푸는 데는 30분 걸리거든요. 한 문제 푸는데. 그럼 그 문제 2개 풀면 1시간인데요. 그럼 앞에서 1시간 설명하고 한 단원의 모든 내용을 1시간에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집에 보낸다고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할 거면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렇게? 아니 3시간 반이면 한 12시간이면 수업 끝났는데요. 여태까지 12시간도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시간을 달라고요. 10주, 10주, 8주는 달라고요. 미적도 마찬가지니까. 이 시간은 저한테 주시라고요. 미적도 8주 만에 끝낼 테니까. 그럼 미적하고 소환하고 수투 들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하든가. 소환 수투 이렇게 듣든가.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3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라도 개념 시간에 해야 되는 8주를 저는 3배로 늘리고 싶다고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밀도 있게 방학을 보내야 된다고. 이거를 제가 작년에 처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올해는 시간표들을 보세요. 대치동 시간표들을 보세요. 의외로 예전에는 수원수투하고 미적이나 수원수투 확통을 다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수원수투하고 미적을 분리시키거나 수원수투 확통 분리시키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저는 작년 시간표 보세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또 저처럼 수원하고 수투를 또 분리시켜주는 선생님들도 생겼어요. 왜? 그분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4주 만에, 3주 만에, 5주 만에 끝낼 수 없구나. 아니 끝낼 수 있겠죠. 저는 끝낼 수 있어요. 전 1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수원을. 근데 애들이 끝낼 수 있냐고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커리큘럼에 맞춰진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나 재수이거나 아니면 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 가만히 있어도 다 맞거나 가만히 있어도 한 개 틀린 애들 그런 애들은 제 수업을 듣든 누구의 수업을 듣든 강사 때문에 그 애들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 잘하는 애들이 들어간 선생님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야 뭐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저는 이 정도의 커리큘럼은 저한테 달라고요. 그래야 애들을 만들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라니까요. 이 시간 끝나면 문제풀이는 그냥 애들이 푸는 거고 파이널은 그냥 애들이 와서 시험 보는 겁니다. 이것들만 믿어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처리할게요. 이 정도의 시간을 저한테 달라고요. 그래야 만들 수 있다고 애들이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대치동에서도 최초로 제가 재작년에 시작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대세가 되고 흐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맞았다고 하는 확신도 생기지만 그렇게 해야 애들한테 조금 더 밀도 있고 조금 더 중요한 시점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때 만들어진 걸로 1년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문제풀이 안 들어도 되고요, 파이널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겨울방학 땐 저 믿고 수험투 미적, 수험투 확정 다 하세요. 그게 맞아요.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그때 조금 더 강한 게 다 하라고 하지, 그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안 했지, 그때 너한테 팍 얘기하지. 그러니까 올해는 더 세게 얘기할게요. 하해 그냥. 아니 반말하면 안 되고 하세요. 이게 맞다니까요. 자 그럼 됩니다. 등록은 학원으로 문의하시고요. 여기 연구실폰이 있으니까 연구실폰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뭐 어떤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커리큘럼 질문이어도 좋고, 뭐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좋고, 뭐 고민되는 것도 좋고요. 뭐 제가 몇 살이냐 이런 것만 묻지 마시고 다양하게 질문하세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두각에서 하는 선수능가는 올인원으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올인원으로 수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0월 말부터는 리본으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능반을 듣는다면 올인원으로 수업하는 거고, 선수능반을 안 듣는다면 올인원으로 집에서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올인원도 못 듣겠다, 정말 난 정말 처음 한다 라고 하면 첫 수학 들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강 촬영이라는 걸 알면서도 두각에 다니는 이유는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인강 완강률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도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완강을 한다. 9명은 들을 거야 그러고 안 듣는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현장에 와서,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줄 때의 그 호흡력과 이렇게 힘들지만 추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테니, 그 판단은 어머니들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리본 수업 12월 말을 수업하기 전에 하는 지금 선수능반은 올 인원으로 한다. 그래서 정통 교과 개념을 하는 거고, 우리가 12월 말부터 하는 거는 실전 개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인원은 1등급이라도 맞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리본은 다 맞기 위한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수학은 이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죄송한데 확통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200명 마감해서 못 들어옵니다. 네. 그거 진척했어야죠. 제가 확통을 얼마나 유명한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 개만, 그러니까 작년엔 2개 반을 했는데요, 학동단 숫자가 워낙 줄었잖아요, 대치동에. 대치동 돌아다니는 학동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2개 반 하지 말고 그냥 1개 반만 하자 그랬는데, 200명이 등록을 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동네 돌아다니는 학통은 다 제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기 걸어놓으시면 혹시 모르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명으로 대기를 받고요, 등록은 135명 그걸로 끊을 거예요. 저 이원화 안 할 겁니다. 저는 이원화를 싫어해요. 이원화 할 만큼 인원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학원에 왔는데 내 얼굴을 안 보고 모니터로 볼 거면 인강으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게 제가 뭐 도교를 믿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과 사람의 기회, 순환 이런 것들은 좀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얼굴을 마주치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가하고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느끼면서 하는 것들이 많은 거지, 옆에서 영상으로 보는 건 일단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원에 영상만 안 만들겠다, 이원화는 안 한다, 그거 할 거면 온라인으로 보라고 해라, 다를 법 없다 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200명의 등록을 받았겠지만 아마 인원은 그 강의실 사이즈가 지금 현재 교육법상 13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학원들이 150명까지는 받아요. 왜냐면 결석이 보통 한 10% 이상이 되니까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넘치게 받지는 않습니다. 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저는 이원화 안 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본은 어쨌든 용어나 기호, 공식, 그러니까 최소한 처음 보는 건 없다.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에요. 친구야, A의 N제곱근이 뭐야? 친구 학생, A의 N제곱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나 아는데? 나 어디서 배웠는데? 근데 말은 하기 힘든데? 또 괜찮아요. 근데 ANGO군이 뭐야? 예? 전 처음 듣는 단어인데? 처음 듣진 않지, 친구야. 그러면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와도 이거를 잘 이미 다 하고 듣는 거와,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고 평가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한 바퀴 돌리고 했던 친구들이 소화하는 능력치와 그냥 용어 정도만 알고 와가지고 비비는 거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야 그렇지만 와서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으니 최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길 바랍니다. 대신 아예 용어도 모르는 파트를 오늘 수업하는데 아예 모르는 기호나 용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최소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념 수업 때는요,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때는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좀 어려운 문제도 하고 쉬운 문제도 하게 되는데요, 개념은요 사실 9등급이 들어야 되는 개념과 진짜 1등급 정말 최상위권이 들어야 되는 개념이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다 학원들이 만든 거예요. 어차피 동일한 시험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까? 1등급이 보는 시험과 9등급이 보는 시험 문제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해야 돼요. 개념 수업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애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어떤 학생들이라도 이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약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것들을 소화하는 능력치는 조금씩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아무나 툭툭 얘기하면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널 전까지 앤서 할 때는 이 반이 각각 가는 거 아니에요? 합쳐지는 반이 생겨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각각 갑니다. 그러니까 앤서 할 때도 수원 앤서, 수투 앤서, 미적 앤서 또는 확통 앤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3개를 들어도 되고, 근데 그때쯤이면 본인의 약점이나 강점을 알 거예요. 내가 수원은 어느 정도 내가 해도 되고, 수투는 꼭 들어야 되고, 아니면 뭐 1순환 때는 내가 꼭 수원을 들어야 되고, 수투 때는 내가 2순환은 꼭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약간 뭐라고 하냐면 홈쇼핑처럼 쫙 뿌려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와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라 라고 하는 걸로 쫙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따라와 라는 것보단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건 전 개념이고요. 문제풀이 때부터는 조금 이제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겠다. 학생들,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아니면 뭐 요거 듣고 요건 또 인간어 듣고, 아니면 수원은 저한테 듣고 수투는 딴 사람한테 들으면 잘 될까요? 저한테 들어야지.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짜세요. 또 말씀드렸지만 리본의 목표는, 제가 리본 첫 수업 때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다 맞는 건 확정이니 한 개라도 틀릴 수 있는 의심조차 버려라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1등급이면 된다, 수시 최저 맞추면 된다, 또 사람이 하다 보면 한 개를 틀릴 수도 있지. 그러면 3개 틀리고 4개 틀립니다. 그러니까 리본의 목표는 무조건 다 맞는 것.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리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소화한다면 다 맞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100이 아니라 130을 가르칠 테니까. 130을 가르치면 100은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의심하는 눈초리가 학생들의 눈초리예요. 그걸 깨는데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DM 오고 한 거는 그런 내용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첫 시간, 그게 되게 감명 깊거나 아니면 되게 이렇게 좀 자극이 됐나 봐요. 선생님이 했던 첫 시간에 했던 너는 무조건 다 맞게 내가 만들 거다, 너는 다 맞는다는 확신을 버리지 마라, 한치에 한 개로 틀릴 거라는 의심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진짜 현실화 된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공부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지고 들어가면 망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본은 그런 수업입니다. 올인원을 들었을 때 다 맞는다는 보장은 사실 저는 없습니다. 네. 관세요? 과제요? 과제는 일주일에 2번을 수업 들으면 적당하다는 숙제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는 3번이었잖아요. 3번이면 숙제가 많을 거예요. 그럼 그 3번 듣는 애들한테는 따로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여긴 자율로 맡기겠다. 2번 듣는 애들은 딱 맞을 겁니다, 공부량이. 1번 듣는 친구들은 좀 모자랄 테니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다른 공부를. 네, 그 정도로 맞출게요. 뭐 몇 문제냐 몇 시간이냐는 거는 제가 대충 해서 17년 강의했거든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몇 문제 정도를 내야 애들이 일주일 동안 소화할 거고, 이제 국어 뭐 듣고 과탐 뭐 듣고 사탐 뭐 듣고 영어 뭐 듣는지 다 알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해드릴 테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충분히 소화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빡빡하긴 할 거예요. 왜? 이 시기 말고는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기에 최대한 많이 하시죠.
그 다음 할게요. 일하실 때 내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주 6회 필수에서 무조건 내신까지 준비가 가능할까요? 뭐 내신까지 준비가 된다고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은 학교별로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업하는 12월 말부터의 수업은 수능형 수업입니다. 네, 수능형과 내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드리지만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수시로 가려면 각 학교별 내신 수업을 듣든 아니면 그 학교 선생님들의 특징을 발견하든 그 학교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푸는지를 보든 그거는 각계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뭐 내신도 당연히 수능을 담아줄 수 있는 애가 내신을 틀릴 거라 생각은 안 하니까요. 내가 학교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 무슨 기자 간담회 같습니다. 뭐 하나도 안 할 것처럼 보이더니 뭐 나가지 못하네요. 예. 풀다가 좀 막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생각이 오래 걸리거나 못 따라가거나 못 푸는 문제를 보통 클리닉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친구들이 너무 많거나 뭐 이렇게 못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조교들이 있고요. 제가 있고 뭐 질문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막 나눠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까 했지만 247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교들의 응답 질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질문 받는 게 있을 거고요. 어차피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제가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그것들을 인강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라면 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이건 정말로 사견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3 학생을 데리고 있고 A 선생님과 B 선생님의 투커리를 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투커리를 따라가지 않을 거고 한 선생님을 결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클리닉을 할 것 같습니다. 클리닉 또는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개인 과외.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개념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 전달받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냐 못 푸냐는 개별적 편차가 되게 커요. 그거를 대형 수업에서 케어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한 명 한 명한테 다 관심을 가지면서 너 이거 풀었니 못 풀었니 너 이거 왜 못 풀었니 라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는 어머니들 이런 큰 수업보다는 뭐 조그만한 수업에서 애를 케어하고 하는 수업들을 많이 들어봤었을 거고 학생들도 그런 수업에 익숙하다면 처음에 딱 왔을 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수업의 거의 대부분은 이원화 하니까 250명, 300명 수업일 거고요. 탐구도 지금 다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좀 유일하게 수학은 저만 이제 이원화 안 하고 뭐 인원 적은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원화 하고 거의 대부분 200~300명의 학생들이 그 안에 섞여서 수업을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 애기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애기 이거 못 푸는데 이거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거를 하려고 많은 선생님들이 뭐 복습 영상이라든가 질의응답이라든가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영상으로 찍어서 집에서 보게 한다든가 라는 절차들은 만들겠지만 그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학부모라면 나는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그냥 과외 교사를 줄 것 같아요. 대신 그 과외 교사는 단독적인 커리큘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외 선생님인데요. 저는 정석으로 수업할래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학부모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 친구가 들고 오는 모르는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시고 이 설명이 끝나면 당신이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다음 주에 뽑아와서 얘가 그걸 다시 풀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 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과외 선생한테. 그럼 과외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그만두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과외를 해봐서 아는데요. 과외할 때 제일 편한 건 클리닉 할 때 제일 편한 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책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내가 준비해 올 수 있잖아요. 정 모르면 답이라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과외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하고 똑같은 엄마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평창동에 한 어머니셨는데 그래도 한 달에 120만 원 받았으니까 과외비로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집이 대저택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구름사다리를 막 건너야 돼. 뭐 카트 타고 와야 돼 거의. 근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만 원 드릴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다고 했죠. 돈을 120을 주는데 근데 늘 떨렸어요. 왜냐면 어떤 문제를 갖고 올지 모르거든요. 어려우면 어떡해요. 근데 그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했거든요. 그 정도 문제 제가 못 풀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외 선생님이 꽤 없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있으면 대박입니다. 1년 동안 메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은 자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편하거든요. 수업 좀 많이 되잖아요. 갖고 오면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능력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을 어떤 돈을 써서라도 잡겠다. 내가 돈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 3~4명의 팀인 클리닉. 그 클리닉도 주된 수업은 없고
뭐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서 틀리면 봐준다든가 질문을 받아준다든가 그런 수업을 하나 걸치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 수업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클리닝을 해줄 테니 메인 커리는 정상목 거를 들어라 라고 저한테 토스 시켜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들하고 어떤 커넥션도 없는데 늘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는 공생관계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도 메인 커리를 이끌어 나가긴 힘들 수 있잖아요. 아니 메인 커리를 이끌어서 저처럼 200명, 300명 수업하는 선생님이면 누가 클리닝 개요 가서 200명짜리 수업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메인은 절로 가고 대신 내가 그 교재의 어려운 문제는 내가 케어해 줄게. 정상모는 케어 못 할 테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한테. 네, 그런 식으로 엮어내시는 게 저라면, 제가 고등학부모라면 저는 어떻게든 그 선생을 찾을 거예요. 메인 커리는 한 명을 믿을 거고요. 그게 제가 되면 좋겠고요. 그 메인 커리는. 그 정도로 하실게요. 한 명만 질문 더 받을게요. 날 새겠네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고요. 항상 공부량은요, 시험에 몇 문제가 나오냐로 보시면 돼요. 수능 30문제 중에 12문제가 소원이고요. 12문제가 수투고 8문제가 선택 과목입니다. 그 비율로 가시면 돼요. 근데 확통은 특히 올해처럼 유난히 쉬웠다면 공부량을 더 줄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통 선택자들이 있다면 공부량을, 확통 공부량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냥 공부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적을 10시간 해도 되는데 확통은 4시간만 해도 되면 확통 4시간을 하고 6시간은 수원 수투를 해야 되는데 확통 선택자들은 4시간을 하고 6시간을 쳐놉니다.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들이 수원 수투도 못하는 건 너무 당연했다. 그러니까 미적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확통 애들이 너무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확통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1등급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확통 선택자의 비율도 조금씩이라도 지금 다시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확통이 불리하지 않다. 왜? 내가 안 해서 그랬던 거다. 내가 열심히 하면 확통으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바뀌잖아요. 미적 없어져요. 미적 없어지고 확통으로 다 통합됩니다. 네, 그건 뭐 몇 년 후지만 몇 년 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2년 후만 해도 내가 미적 선택할 수 있을까요? 50%가 재수하는데? 그럼 나는 뭐 한 50%를 재수하는데 내가 미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재수를 해요. 그럼 미적 했던 걸 버리고 생판 처음 하는 확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8년이 아니라 거의 2027년부터는 거의 통합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다고요. 왜 얘기한 줄 알아요? 그 꼴 보지 말고 20년 떠나시라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에 한번 준비를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 시절 오기 전에 빨리 떠나세요. 학생 빨리 가야 돼. 오래 가거나 재수로 끝내야 돼. 더 길어지면 공부가 직업이 된다. 진짜 한 명만 받을게요. 근데 어머니들 질문이 많은 어머니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 이런 질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애가요. 이러면서. 우리 애가 요즘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5년한테 물어보세요. 또 고2 때까지는 개념 중심이라기보다 이렇게 문제를 외워서 하거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대신 잘 보는 길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던 애들이 고3 와서 이제 수학을 이제 할 때 선생님 수업하실 때 개념 수업을 이거를 리본을 하면 다 맞출 수 있다니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개념을 그렇죠. 다 알면 네. 이제 수능을 그대로 잘 개념 중심으로 심플하게 풀 수 있다. 근데 그게 애들이 그 전환이 이제 사실 겨울방학인데 그게 첫 수업에 다 일어나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첫 수업에 수원 1과는 지수하려고 해서 지수거든요. 지수는 뭐냐면 수업을 하긴 좀 그렇지만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 이런 걸 가르쳐요. 1교시 때. 이걸 누가 들을까요? 근데 1교시가 끝나면 애들이 감탄을 해요. 왜냐면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과 개념으로 어떤 개념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친구 미안해 너밖에 없어 그래 학생이. 이게 n제곱근 a거든. 이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이게 a가 되지 맞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들어보세요. 예. 예. 그쵸. 그래서 a가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2학년 때까지 내신 대비만 한 애들은 전혀 아니라고요. 이게 아무리 잘하고 최상위권이고 내신을 다 맞고 평가 문제를 다 푸는 애들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요. 교과서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n제곱근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뭐라고요?
n제곱해서 a가 된 수라고요. 근데 지금 뭐 했어요? n제곱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a예요. 그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애들이 갑자기 뻥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풀어요. 저렇게 얘기하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도 풀어요. 근데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죠. 아, 내가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1교시 때 딱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싹 바뀌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런 수업이 수능형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잘하는, 정말로 최상위권 친구들이 이런 수업을 듣고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어정쩡한 애들이 이런 수업을 싫어합니다. 어정쩡한 애들이 뭐야, 뭐 저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답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될 거라 믿고요. 저는 한 번이라도 배워만 온다면 대치동에 많은 학교에 있는 지금 어머니들이 따뜻하게 케어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정도로 한번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감격하거나 아니면 깨우친다면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교육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 스파크만 일으켜준다면 우리 애들 잘할 거라고 저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 이제 PPT 내용 읽어보시고 커리큘럼 가이드 여기, 등록하는 건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제가 뭐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확률 통계는 들어올 수가 없고 미적분도 지금 120명이라고 하니까 뭐 한 10명 남은 것 같고 수험수도 다 두각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서문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예서문 등록하거나 두각의 상황 보시면서 정리해서 읽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